교회 소모임을 금지한 방역 강화 조치가 해제된 뒤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교회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9월 열릴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500개 단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국연합이 창립총회를 열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단 사이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전국 노회와 교회에 배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모든 소모임을 금지했던 방역 강화 조치가 2주 만에 해제됐습니다. 교회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강화 조치가 풀린 뒤 첫 주일, 교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순복음 산마교회는 성도들이 출입문에서 체온 측정과 전신 소독이 가능한 에어샤워기를 차례로 거친 뒤 교회에 입장합니다. 예배당 안에는 정면과 양옆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더욱 철저한 방역이 이뤄졌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마스크 외에도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도록 한 겁니다. 소모임 금지 조치는 풀렸지만 교회 측은 혹시 모를 감염을 대비해 모임을 최소화했습니다. 2주 만에 재개된 소모임을 가장 반긴 건 다름 아닌 아이들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계속 끊기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안 들리고 앞으로는 대면으로 하면서 친구들과 잘 이야기도 하고 잘 나누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눈빛을 마주보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하고 소모임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2주 만에 끝나고 이게 해제 조치가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독교계는 정부의 이번 해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교회 소모임은 성도들에게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모임이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점점 교회의 기능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방역을 대비하고 그리고 소모임을 지속적으로 하되 7대 준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소그룹 교제를 적극 활용한 교회도 있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언제든 비대면 교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모든 단계들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또다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야 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오프라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 교회들은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며 철저한 방역을 통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코로나19로 2차례 연기됐던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 일정이 알려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상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미국 마이애미에서는 동성애자 축제가 열린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게이 축제가 열린 이스라엘에서도 지역별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했음에도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국 뉴욕은 물론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이 축제 일정을 취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퀴어 문화축제 강행 소식이 알려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퀴어 축제 반대 청원 동의는 이미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집회와 시위가 다 멈춘 시국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매년 불거지는 문제라며 올해도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표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 공지를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최 일정이 확정된 후 서울 광장 사용 신고를 담당하는 서울시 총무과에는 반대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직위는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열린광장 운영에 심의 승인해 준 것도 없고요. 그쪽에서 신고서가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축제 전후 비공식적인 모임과 행사가 많이 진행되므로 축제 허용 자체에 큰 위험성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퀴어 축제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축제가 아니고 축제를 마친 후 그날 밤에 뒤풀이라고 해서 굉장히 난잡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데 가까운 신체 접촉을 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여러 모임보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광장이 아니라 속으로 모임을 한다고 해도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코로나19 시국에 강행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함께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퀴어 축제의 개최 방식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법 제정을 막기 위해 전국 498개 단체가 뜻을 모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제정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계를 비롯한 전국 498개 단체가 동참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진평연이 출범하고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진평연은 임원 조직을 구성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및 현행 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를 뿐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 도덕을 붕괴시켜 사회 체제를 바꾸려는 저희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모든 힘을 모아 끝까지 저지할 것을. 이날 총회에서는 법적 근거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범법자로 몰리게 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애를 금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지키고 가르칠, 이렇게 되면 이 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 위반에 대한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또 제보자 불이익까지 가면 형사 책임까지 지기 때문에. 총회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허용된 나라에서 반동성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 체포, 손해배상 등의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평연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 관계자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데 그 일을 할 때 전국에 있는 기독교 총연합회와 성시아운동본부와 함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거리나 전단지도 나누어주고 반대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목회 현장에 필요한 이단 사이비와 관련된 그간의 기록과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발간한 이 자료집은 1915년 제4회 총회부터 지난해 제104회 총회까지 이단 사이비와 관련된 총회의 주요 결의가 담겼습니다. 자료집에는 68개 교회나 개인, 12개 이단 언론 등에 대한 교리를 비롯해 결의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자료집 약 10,000부를 제작해 예장통합 전국 노회와 교회에 지난 1일 신천지 추수꾼 교회 출입금지 스티커와 함께 배포했습니다. 통합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수부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이번 자료집이 이단 사이비 문제 해결과 예방을 선도하고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 씨가 강화도 북동쪽 월곶리 일대의 철책과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후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중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안 앞바다를 통해 중국인들이 밀입국한 사실이 확인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경계에 허점이 드러나자 군의 경계 태세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 30여 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2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선박 수리공인 158번 확진자의 동료 직원과 이 직원의 동거인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페트로원호에 승선한 수리공에서 시작돼 직장 동료와 동거인으로 연쇄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올해 상반기에 은행권의 수신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수신은 1,858조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8조 7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은행 수신이 이처럼 빠르게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급한 유동성이 은행으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구조라면 앞으로 통화 재정 정책을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지 방향성이 모호해진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가운데 사기 판매자들이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나 기업 간 거래 전문점 행세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기 판매자들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고객을 유인해 현금 입금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은 온라인 쇼핑 시 공식 판매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공식 인증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몰래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내고 물건은 받지 못하더라도 위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금지한 마약류 매매 행위는 매도 매수에 근접 밀착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착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판매 책에게 매매 대금을 송금한 것은 매매 착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사들이 연예기획사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수 출연 영상을 편집해 재판매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표준 계약서 제정을 추진합니다. 앞서 연예기획사 단체들은 대중문화예술인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 계약서 제정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 계약서안을 마련한 뒤 약관 심사자문회의와 위원회 의결로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27일 오전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한 데 따른 보복 조치입니다. AP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오전 청두 미 총영사관을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폐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청두 총영사관 내부에는 미국 당국자나 직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1985년 문을 연 청두 총영사관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거나 주한 일본 대사를 귀국시키는 등의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해나가 상륙해 침수와 정전 피해 등이 속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허리케인 해나는 전날부터 텍사스 남부 해안가인 포트 맨스필드와 케네디 카운티 동부 지역에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해나는 대서양에서 올해 발생한 첫 번째 허리케인으로 최대 풍속이 시간당 145km에 달합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캐머런 카운티의 할링겐 등 텍사스 남부 지역에선 43,700가구 이상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은 침수 피해도 함께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일 만에 다시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중부 다낭시에 사는 61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하루 전 다낭에서 발생한 57세 베트남 남성 확진자와 관련됐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보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주민 10,000명가량을 대상으로 대규모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낭시 내 공원 문을 닫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출연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향년 104세로 별세했습니다. 드 하빌랜드의 홍보 담당자는 드 하빌랜드가 파리의 자택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녀에 대해 그동안 할리우드 황금기의 여배우들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로 평가돼 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 하빌랜드는 1935년 영화 한여름밤의 꿈으로 영화계에 데뷔했습니다. 4년 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멜라니 해밀턴 윌크스 역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월드비전 신임 이사장에 역대 최연소인 신촌 성결교회 박노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26일 신촌 성결교회에서는 취임식 대신 간소한 이사장 이취임패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박노은 월드비전 신임 이사장은 코로나로 모두 어렵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줄 안다며 창립 70주년을 맞아 더욱 활기차고 폭넓은 사역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4년차 총회 총무선거와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기성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선거인 명부에 확인 서명 미작성, 재석수와 투표 참여수 불일치, 전자투표와 기명투표의 중복 실시 등의 이유로 총무선거 당선 무효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는 올해 전자투표를 처음 시행한 만큼 대의원들의 전자투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데다 코로나로 선거를 서둘러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총회 측은 분석했습니다. 광은교회 최생근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해오름교회의 인문학교실이 경남 양산시 우수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해오름교회 김건석 담임목사는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지역사회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인문학 강연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연회는 10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한 번씩 진행되며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제9회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이 8월 20일 목요일 열립니다.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은 신앙 간증이나 강연, 동성애나 이단 등 반기독교적 이슈에 대한 세미나 등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이 땅의 복음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포럼에서는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굿TV 뉴스 한아은입니다.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긴장 속에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굿TV가 교회와 성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진행하는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